해봅시다. 관사.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선생님 뭐 하나 물어볼게. 맞춰봐. 글자라는 게 있고 언어라는 게 있어. 둘 중에 더 먼저 있었던 건 뭘까요? 글자. 언어. 글자. 글자야 언어야? 언어죠. 왜? 글자가 없어도 우린 뭐 할 수 있었지? 말을 할 수 있었죠. 소통이란 걸 할 수 있었어. 그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언어는 결국엔 글자로 쓰기 이전에 존재했어요. 즉 대화할 때 편의를 위해서 이런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야. 대화할 때의 편의를 위해서. 관사라는 게 부정관사와 정관사로 나뉘는데 얘네가 있게 된 이유가 대화를 할 때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강아지 키운다고 저번에 말해줬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희는 선생님이 강아지 키우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 더 도그라고 하면 더 dogs라고 하면 두 마리니까 너희는 대충 선생님이 키우시는 강아지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알아듣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관사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할 때 만약에 내가 여기다 더를 안 써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 얘가 새로운 강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가? 라고 착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관사라는 개념이 많이 없지. 우리나라는. 우리가 뭐 말할 때 우리는 뭐 하나의 뭐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말 잘 안 하잖아. 그 이유는 뭐야? 이거 옛날에 쌤이 설명했는데 우리나라 말은 듣는 사람이 기억나?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배려한다고.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듣는 사람이 얘가 이런 거를 안 써도 강아지 얘기하면 대충 그 선생님이 키우시는 강아지 얘기겠지? 라고 우리가 스스로 파악을 하는 거야. 듣는 사람이. 근데 영어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배려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꼭 써서 관사라는 걸 써서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강아지는 네가 알고 있는 강아지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도그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강아지를 키우는 걸 알아도 그 강아지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필요한 게 관사였던 거야. 근데 이제 이것들이 문법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먼저 부정관사라는 것부터 보면요. 자, 부정관사는 일단 관사라고 하는 거에는 책에선 두 가지가 있죠. 부정관사.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의 부정이지. 부정관사 어와 언이고요. 그리고 정관사라는 게 있고요. 정관사.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유닛 4에서 배우는데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그런 것도 배워요.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는 제로관사라는 게 있어. 제로관사. 옛날에는 뭐 제로관사라고 하긴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라고 하죠. 이렇게 뭐 제로관사라고 해가지고 관사가 없는 경우까지 우리가 이따가 배울 거야. 자, 부정관사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정말 얘는 말 그대로 불특정한 하나야. 불특정한 하나. 즉 대화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과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서로 공유하지 않고 있는 개념을 쓸 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언가가 처음 등장할 때 쓰죠. 무언가가 처음 등장할 때. 그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읍시다.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등장할 때 얘를 쓴다. 이런 말을 하죠. 처음 등장할 때 어떤 명사가 처음으로 등장할 때 어를 쓰죠. 어를 써서 나타내죠. 알겠죠? 처음 등장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명사가 반복이 될 때 더를 쓰는 거지.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앞에 나오는 명사의 반복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나오는 명사의 반복. 즉 앞에서 얘가 처음에 어를 쓰는 거야. notebook이라고 써. notebook. 그러니까 공책을 봤어. 근데 이 공책은 대화하는 그 상황에서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은 개념이었던 거야. 처음엔. 근데 앞으로는 그 공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뒤에서 더 하면서 노트북이라고 해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쓰임은 이거예요.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은 개념을 말할 때, 그리고 공유하는 개념을 말할 때 더를 쓰고 이런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쓰임이죠. 대표적인 쓰임. 그리고 우리가 이 on은 언제 쓰는지 아시죠? on. 얘 언제 쓰지? on? 그 모음이 있을 근데 모음이 있을 텐데 정확하게 철자의 모음이 아니라 뭐가 모음일 때? 맨 앞에 소리, 그렇지. 이 얘는 철자가 아니라 발음이 모음일 때 쓰는 거예요. 발음이 모음일 때. 어는 발음이 모음일 때 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모음이라고 하는 건 아, 에, 이, 오가 있지. 이렇게, 그죠? 근데 요런 게 있어요. 유니폼. 유니폼. 스쿨 유니폼 하면 교복이죠. 그러니까 유니폼은 우리가 유니폼이라고 그냥 알고 있기도 하고 뭐 제복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잖아. 근데 얘가 시작은 뭐로 하냐면 모음으로 시작을 해. 근데 발음은 어때? 발음은 이거 그대로 발음을 영어로 쓰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써? 이거를 먼저 쓰죠. 맞아요? 유니폼이니까. 유니폼이죠. 맞아요? 그래서 발음은 얘가 모음이야, 자음이야? 자음이지. 그래서 유니폼이에요. 맞아요? 발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음을 기준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이런 게 있죠. 뭐죠 이거? 아우어죠. 시간이라는 뜻의 아우어. 철자는 뭐야? 자음이야. 근데 발음은 어때 얘는? H가 소리가 안 나고 그냥 아우어지? 맞아? 그래서 얘는 언아우어야. 알겠어? 그래서 발음을 기준으로 해요. 철자가 아니라요. 그래서 유니폼, 뭐 hour 이런 것들 어를 써야 되는지 on을 써야 되는지 우리가 잘 확인을 해봐야 된다. 발음을 기준으로. Y나 W는 자음이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할까? 원피스. 여자들이 입는 옷 혹은 뭐 남자들이 그 잘 알 수 있을 그 만화책 있죠? 원피스라는. 자, 원피스야. 어야 언이야? 어야 언이야? 어죠. 왜? 얘는 발음은 W잖아.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어예요. 알겠죠?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W나 Y는 발음상 자음이라고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어는 이럴 때 써요.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은 거.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개수 하나라고 나와 있죠? 개수 하나. 그냥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거 하나를 나타낼 때 어를 쓰죠. 그래서 사과 하나를 먹었다. 얘는 원 애플이라고 우리가 바꿔 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뭐당, 뭐뭐마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시간 관련한 표현이 많이 나오죠. once a year 하면은 1년에 한 번 이런 말이죠. 1년에 한 번. 얘랑 똑같아요. per. 알겠죠? 자, 그리고 어떤이라고 뜻을 갖는데 어떤? 그러니까 얘가 뭐야?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은 개념이라는 거야.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은 개념. 그지? I met a guy at the party 하면은 듣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지. 알겠죠? 그냥 어떤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약간 뭐 in a moment 잠깐의 순간, 잠깐의 시간 이후에 곧 올 거다 뭐 이런 말인데 굳이 막 약간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자, 요게 중요해요. 요거 대표 단수라고 되어 있지? 요거 중요해요. 여기 밑에다 뭐라고 써놓으면 종류 전체라고 합시다. 종류 전체.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종류 전체를 나타낼 때 어를 써요. 종류 전체를 나타낼 때. 됐어? 자, 무슨 말이냐면 고양이 한 마리가 깔끔하다라는 말인데 얘는 이런 말이야. 우리 전 지구에 있는 어떤 고양이를 데려와도 걔는 깔끔하다 이런 말이거든. 그지? 어라는 말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콕 정해서 얘만 깔끔해 이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오케이? 모든 고양이들이 깔끔하다. 어느 고양이를 한 마리 데려와도 다 깔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류 전체를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알겠죠? 종류 전체를 나타낼 때 어를 써요. 어를.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은 개념이라서 처음 등장할 때 많이 쓴다고 했죠. 그리고 처음 무언가를 말을 할 때 우리가 자주 말을 하는 게 그게 있죠. 예를 들어 there is나 there is를 써서 많이 R은 못 나오니까 there is a 하면서 이렇게 많이 쓰죠. there is a 처음 등장하니까 there도 처음 나올 때 쓰는 거잖아. 뭐뭐가 있어 라고 말할 때 대부분 어랑 같이 함께 나오죠. there is a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더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부정관사는 요럴 때 쓰는 거구나. 자, 정관사는 어때?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할 때 쓰고요.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할 때. 즉 서로 알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서로 알고 있는 대상. 이게 중요해요. 서로 알고 있는 대상. 서로 알고 있는 대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Could you open the window라고 하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 동명이한테 동명아 창문 좀 열어줄래? 라고 한 거야. 그럼 동명이는 어떤 창문이야? 당연히 저거겠지, 그치? 근데 내가 여기다가 실수로 말을 할 때 내가 더라고 안 하고 어라고 해버렸어. Can you open a window? 이러면은 동명이가 어떻게 할까?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 자기 집 창문을 열고 와. 그래도 되는 거야. 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창문 하나를 열고 오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너 어디가 했더니 창문 열고 오라면서요. 이래도 합법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여기다 더를 안 쓰게 되면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알고 있는 대상인 경우에는 더를 항상 써줘야 된다라는 거야. 너무나도 당연한 거. Can you pass the sugar? 우리가 밥 먹으러 갔는데 저기 설탕이 있어. 그거 좀 달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더 슈가라고 해야지. 만약에 여기다가 더를 안 붙여버리면 진짜 어디 설탕 그 판매자 찾아가가지고 막 설탕 달라고 하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서로가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쓸 때는 더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일한 거. 역시 유일하다라는 말은 서로 알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the earth라고 하고요. the sun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뭐냐면 자,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건데 예전에 막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건데 요런 표현이 나왔었어. moons. 이게 무슨 말일까? 달들. 그렇지. 위성이에요. 이거 위성. 명사로 위성이란 뜻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moon이 그냥 혼자 쓰이잖아. 그럼 이거 위성이야. 위성.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도는 애들 있지? 걔네를 위성이라고 하지.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모두 아는 위성이라고 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달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냥 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달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원래는. 근데 뭐 우리는 이게 익숙하니까 그냥 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달은 말할 땐 더를 꼭 써줘야 된다. 알겠죠? 더 문이라고 해요. 자, 아무튼 유일한 것. 그래서 the earth, the sun. earth도 저렇게 대문자로 써서 고유명사를 쓰거나 혹은 더를 붙여서 하나만을 나타낼 때 쓰거나 할 때나 지구지. 원래 earth는 지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상, 땅. 그래서 earth가 만약에 관사가 안 붙으면 그냥 땅이라는 거예요. 땅.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아무튼 유일한 것. 그리고 여기 보면 구나 절의 수식을 받을 때 수식. 우리가 수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식을 다른 말로 한정이라고 해요. 한정. 그러니까 한정이라고 해요. 한정. 다른 말로 하면 뭐 제한 이런 말이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말은 한정이 됐다라는 거야. 한정이 제한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on your desk라는 수식을 받게 되면 앞에는 꼭 더라고 써줘야겠죠. 알겠죠? 그리고 걔네들은 대부분 요 뒤에 명사가 서로가 알고 있는 개념일 경우가 많겠죠. 알겠어? 근데 어디였지? 요거 봐봐. I saw a notebook on the shelf야. 이상한 거 찾아볼래? I saw a notebook on the shelf. 그치? on the shelf가 여기 있는데 어를 썼네? 맞아? 그럼 이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겠어? on the shelf가 누구를 수식한다? 얘를 수식한다고 봐야죠.
이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노트북인 거예요. 만약에 노트북을 수식하는 놈이었다면 더 노트북이라고 썼겠지. 그지? 근데 노트북이라고 쓴 이유는 on the shelf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공책 하나를 봤대. 어디서 봤어? 선반 위에서 봤어. 이렇게 하는 거지. 알겠죠? 선반 위에 공책을 봤어. 이게 아니라. 이거 예전에 우리 독해할 때 했었어. 기억나? 독해할 때. 독해할 때 뭐 그녀가 어디 있는 거를 봤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어디 위에 있는 그녀를 봤다. 이게 아니라. 자, 수식을 받을 때 아무튼 한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를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 악기 이름 앞에는 항상 더를 써줘요. 악기 이름 앞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악기라는 것은 그들의 생김새가 중요하니 생김새는 다르게 생겼더라도 소리가 나는 방식이 똑같으면 그들은 악기라고 불리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기타가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가 기타가 소리 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줄이 있고 이거를 막 튕기면 기타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기타지. 뭔 말인지 알겠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악기의 소리가 나는 원리가 있죠. 그 원리를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를 쓰는 거예요. 악기 이름 앞에. 알겠죠? 근데 내가 악기라는 거를 그냥 하나로 말하고 싶어. 뭔 말이냐면 I bought a new piano.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피아노가 그냥 어떤 특정한 악기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그냥 피아노 하나 샀다 이런 말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도. 그러니까 그냥 악기를 잘 연주한다 이런 개념으로 쓸 때는 더를 꼭 써줘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 서수나 최상급이나 only, same 앞에 더를 꼭 써줘야 돼. 왜? 당연한 거거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개념이거든. 우리 반에서 첫 번째로 뭐라고 해야 돼? 첫 번째로 이 책을 끝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사람에 따라서 그게 다르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알고 있는 개념을 쓸 때 서수, 최상급 이런 거를 써요. only도 마찬가지죠. only, same,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이런 것도 있어요. the very라는 게 있습니다. the very. very가 앞에 더가 오는 표현이 있어. the very. 얘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바로 그 사람. the very person.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 그 사람. the very person you know. 네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야. 이럴 때 the very라는 것도 써요. 알겠죠? 그래서 서수, 최상급, the only, the same, the very 이런 것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도 대표 단수라고 해서 위에 나왔던 종류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데 사실 종류 전체를 나타낼 때는 어를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알겠죠? 어를 쓰거나 혹은 내가 종류 전체를 나타내고 싶으면 저렇게 더를 붙이지 않고 뭐라고 많이 쓰냐면 이렇게 써요. 여기다 밑에다 이렇게 적어놔. 요렇게. 요렇게. 부정관사를 쓰지 않고 정관사도 안 쓰고 그냥 복수명사로 쓰는 거지. 복수명사 앞에는 어가 못 붙죠. 그죠? 부정관사 못 붙어. 복수명사 앞에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붙어 있지만 정관사가 안 붙었다라는 걸 보면 쟤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개념이지. 그러면 모든 고양이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종류 전체를 나타낼 땐 더를 쓰기보다는 혹은 아무것도 안 붙인 복수 이렇게 많이 씁니다. 알겠죠? 종류 전체. 그래서 이렇게 쓰임들이 있구나. 대신에 이 쓰임은 항상 그 근간에는 뭐가 있어? 대화를 할 때 서로 알고 있는 개념이라면 더, 모르고 있는 개념이라면 알겠죠? 그거를 생각을 하면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됐나요? 넘어갈까요? 여기 밑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여기 grammar 플러스 해가지고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있어요. 더 플러스 형용사. 저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더 플러스 형용사에 별표 치시고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더 플러스 형용사. 얘는 정말 독해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the rich are
수의 일치를 잘해야죠. The rich are. 그리고 얘는 뭐뭐한 사람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뭐뭐한 것들도 돼요. 것들, 물건도 나타내요. 물건 못 나타내는 표현 아니야.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 the old라고 해, 그냥 the old. 그럼 얘는 나이 든 사람들, 혹은 그냥 오래된 물건들, 이런 것도 나타내요. 알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라고는 하는데 사물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엔 관사를 쓰지 않는다. 첫 번째, 신분이나 관직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쓴대요. 신분이나 관직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이거는 셀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지. 그냥 그 사람의 호칭, 칭호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쉬워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더도 못 쓰고 셀 수도 없으니까 어도 못 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두 번째, 식사, breakfast, lunch, 디너와 같은 식사 이름 앞에 더를 안 써요. 근데 여기도 요런 거 가능합니다. delicious 뭐 lunch 요런 거 가능해요. 요런 거. 하나의 맛있는 식사를 했다. 요런 말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형용사가 수식을 할 때는 어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항상 어를 못 쓰는 건 아니야. 운동 경기 이름 앞에도 안 쓰고요. 과목 이름 앞에도 안 쓰고요. 그리고 by 교통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교통수단 말고도 뭐도 추가하냐면 플러스 통신수단도 추가합시다. 통신수단. 통신수단이라는 것도 쓸 때 by 뒤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명사를 써요. 예를 들어 by 이메일 이렇게. 이메일이라는 통신수단을 활용을 하는 거지. 그때 by 이메일이라고 하죠. 알겠죠? by 이메일. 그리고 우리가 교통수단으로 취급을 하지만 by를 쓰지 않는 개념이 있죠. 교통수단으로 취급을 하지만 by를 안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on foot이죠. on foot. on foot. 다리로, 즉 걸어서라는 표현이죠. 걸어서라는 표현을 할 때도 이 발이 교통수단인 건데 이때 on을 쓰고 앞 뒤에 더를 안 써요. 알겠죠? 그래서 on foot, 걸어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소가 별표 본래의 목적으로 쓰일 때. 본래의 목적. 그래서 go to church, go to school,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go to bed가 있죠. go to bed. 침대로 가다가 아니라 이거 무슨 말? 자다죠, 그냥 자다. 그죠? 침대의 본래 목적은 잠을 자려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go to bed 하면은 침대로 가다가 아니라 잠을 자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 예를 들어 밑에 보면 I went to the school to meet Jenny. 제니를 만나기 위해서라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더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원래 학교는 매일 아침에 학교 이렇게 가는 거는 공부하러 원래 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예를 들어 친구랑 어디 놀러 가려고 야 학교 앞에서 만나? 거기서 택시를 타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럴 때는 관사를 써준다. 그리고 서로 알고 있는 개념이니까 정관사를 써주겠죠. 알겠어? 그래서 본래 목적이 아닐 때는 정관사를 써줄 수 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개념 체크랑 프랙티스 해가지고 여기 또 실전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실전 문제. 주말 껴있으니까 실전 문제 잘 풀어서 옵시다.